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나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중 하나인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 단지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이 미친 듯이 석유화학 공장을 지어대고 저가 물량을 쏟아내는 바람에 우리 기업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죠. 공장 문 닫고 인력 줄이고 협력사 줄도산 위기의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받았죠. 결국 정부가 최근 구조조정 계획까지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판을 뒤집는 거대한 체크메이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친중 반미 국가 그리고 산유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최근의 사건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의 숨통, 즉 에너지 혈관을 끊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죽어가던 한국 석유화학, 아니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어떻게 다시 뛰게 만들지 오늘 그 소름 돋는 나비 효과를 분석해드립니다.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플라스틱, 화학 제품을 찍어낼 수 있었을까요? 인건비가 싸서? 기술이 좋아서?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료가 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원유의 약 25에서 30%를 자체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꼼수가 등장합니다. 미국한테 제재를 받아서 원유를 팔 곳이 없던 나라들, 바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입니다. 이들은 해상완적 등의 방법으로 미국 몰래 중국에 원유를 공급해 왔습니다. 중국 외에는 공급할 수 없으니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죠. 즉 한국이 70불 주고 기름 사서 제품 만들 때 중국은 40불, 50불짜리 기름으로 만드니 가격 경쟁이 될 리가 없죠.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원가 경쟁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문기관 추정에 따르면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5% 이상이 이검은 경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에게 폭격을 당한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중국 원유 수입의 대략 15%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고 이란의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나만 쓰던 독점 저가 주유소가 하루아침에 폭파된 꼴입니다.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값 주고 사우디나 미국산 원유를 사와야 합니다. 국제 유가 그대로 다 주고 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석유화학 공장의 원가 경쟁력이 박살납니다. 더 이상 한국 시장에, 세계 시장에 저가 덤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회가 옵니다. 우리 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이고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효율화를 마치게 된다면 이제 중국과 동등하게 계급장 떼고 붙으면 기술력과 품질에서 앞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추가로 전 세계가 중국산 제품의 관세나 무역 장벽을 쌓는 중이지요. 즉 적자만 보던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들이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골든타임이 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석유화학 업계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미국이 친중 산유국을 정리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거나 최소한 반미 친중 정권으로 가는 것만 막더라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물론 이란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추후 미국 주도로 안정된 뒤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 국제 유가는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하지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그러면 유가가 안정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물가가 잡힙니다. 기름값이 내리면 모든 물류비, 제조 원가가 내려갑니다. 같은 돈을 벌고 같은 양의 소비를 하더라도 소비액이 줄어드니 국민들의 지갑 사정이 나아지죠. 둘째, 제조업 경쟁력이 폭발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기를 쓰고 기름을 쓰는 모든 공장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 석유화학 제품은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및 각종 부품과 소재 등 수많은 제조업의 기초원료나 중간재로 쓰여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한마디로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던 우리 경제에 단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건 사업입니다. 정권이 바뀐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의 이란, 낡고 무너진 정유시설 다시 짓고
인프라 깔아야겠죠? 이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막에서 신화를 쓴 대한민국 건설사들입니다. 플랜트 수주, 건설 수주, 파이프 및 밸브 등등. 제2의 중동 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몰린 대한민국 석유화 학업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장례식 절차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구조조정 계획이 더 높이 뛰기 위한 다이어트가 되게 생겼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날린 결정타는 우리에게는 천재루의 기회입니다. 중국의 원가 상승, 한국 석유화 학업계의 구조조정, 그리고 국제 유가 안정.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엔진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거기에 플랜트 시설 재건, 사업 가능성까지.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이 기회를 잡고 다시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응원하며 제임스였습니다.